여러분 안녕하세요. 칸트 수학이 제공하는 확률과 통계 파트 고등수학 특강 제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저 9강에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논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그 통계적 추정과 중심극한 정리의 그 핵심으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중심극한 정리는 하나의 가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예? 모집단의 값을 알 수가 없을 때, 계산하기 어려울 때 표본을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의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표본에 추출되는 개수를 우리가 small n이라고 할 때요. small n이라고 할 때. 스몰 n을 뭐 50으로 하든 70으로 하든 100으로 하든 이렇게 n 개를 나열했을 때 각각의 이 x1, x2, x3 이것이 뭐 각 가구의 전기 사용량, 하루 전기 사용량, 뭐 일일 그 전화 통화량, 통화 시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그 별량들의 값을 다 더한 확률 변수의 합이나 아니면 그 확률 변수의 합을 그 표본 출제된 개수 n으로 나눠준 즉 n분의 1로 곱해준 n으로 나눠준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 평균값 이걸 x 바로 놓는다 그랬죠. 합이나 평균값은 그 자체가 확률 분포를 이루면서 확률 분포를 이룬다. 확률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일정한 분포를 하기 때문에 평균 즉 기대값이 있고 분산이 있겠죠. 그 분산 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나오는 것이고요. 분산 평균 그러니까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가 있는 확률 분포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을 한두 개 표본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표본 추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표집분포, 그러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죠. 샘플링. 표본을 추출한 것이 그 평균값이나 합이 분포했을 때 특히 우리가 x바로 분포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루어낸 평균값이 μx 즉 모집단의 평균값과 일치한다.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은 이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그러니까 표본 추출한 그 크기,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준 값과 근사한다,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표식 분포의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것이 이제 표준 편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표준 오차라는 말을 써요.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은 샘플링 에러거든요. 샘플링 에러. 근데 샘플링 에러인데 스탠다드 에러거든요. 스탠다드 에러. 표준적인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오류라는 거예요. 표준적인 오류. 그래서 SE 이렇게 따거든요. 보통 표준 오차. 그럼 왜 표준 편차라는 말을 안 쓰고 표준 오차라는 말을 썼느냐?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들어가야 돼. 이 표준 오차라는 거는 표본 평균이 x바가 일정한 확률값을 갖는 확률 분포를 이루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하루 전기 사용량을 표본을 추출해요. 50가구씩 계속 표본을 추출해요. 50가구나 100가구를 계속 표본을 추출해서
했을 때 그 표본 내 평균값이 확률 분포를 하는데 그 표본의 평균값들은 결국 뭘 알고자 하는 거예요? 무한대 표본을 추출할 때는 모집단 평균값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모집단 평균값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왜? 에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표본 추출의 오류라고 해요. 네? 표본 추출의 오류예요. 샘플링 에러라 그래요. 네? 표본 추출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추출은 추출이니까. 아무리 무작위 표본 추출해도 오류는 오류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때 오류는 일반적인 우리가 분산을 계산할 때, 우리가 통계량의 어떤 그 분산을 계산할 때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급의 수학 점수가 있어요. 수학 점수가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러면 잘 본 사람은 70점일 수도 있고 6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이렇게 등등등 존재해요. 평균값보다 적게 보는 애들은 뭐 50이 안 되죠. 45점도 있고 4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등등등 있죠. 우리가 이랬을 때 평균이 나오면은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죠. 모집단이고 표본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분산이라는 거는 각각의 별량 70점, 45점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값에서 평균값을 뺀 그게 편차죠. 그 편차를 제곱하는 것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나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준 편차는 그렇지 않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원래 각각 표본 평균은 뭘 측정하려는 거예요? 모집단의 뮤를 측정하려는 거예요. 추정하려는 거죠. 일치해야 돼요. 정확한 표본 추출이라면, 논리적으로 정확한 표본 추출이라면 궁극적으로 모집단의 평균값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샘플링 과정에서의 에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집단의 뮤 평균값을 참값, 진실값이라고 했을 때 표본 추출에서 나온 각각 확률 변수들의 50가구의 평균값은 추정값이에요. 이 모집단의 평균값을 알고자 하는 추정값이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샘플링 과정에서 모집단의 평균값보다 더 높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낮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상쇄돼 가지고 궁극적으로 편차가 0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표집 오차라고 하고, 이 표집 오차는 궁극적으로 0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집 오차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즉 분산은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표본의 수, 표본의 크기죠.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 값을 씌운 것으로 나눠주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제곱해주면 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건 이제 표본 집단의 크기니까 n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해야지 표준 오차가 적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추출된 표본으로 추출된 개개의 것들이 확률 변수라고 할 때 확률 변수의 합이나 그것의 평균값 다 더한 걸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평균값도 확률 변수로서 분포를 한다, 확률 분포를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교과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 값이 1, 2, 3이라는 별량 값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평균하면은 2가 되죠. 예, S바는 2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확률 값을 3분의 1씩 균등한 확률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거다 뭐 확률을 다 더하면 당연히 전체 확률 1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자, 임의로 두 개를 뽑는다고 해보세요. 확률 변수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은 이렇게 돼요. 이 중복 추출이 가능하니까 1이 나올 수도 있죠. 1. 그러면 그것의 평균값은 2로 나눠주면 1 더하기 2를 2로 나눠주면 1이 되죠. 1이 나오고 그것은 모든 경우의 수는 9개가 되니까 9분의 1이 돼요. 자, 1과 2가 뽑힐 확률은 1과 2와 1이 뽑힐 가능성 경우의 수고 그것의 평균값은 1.5고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9분의 1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들 2개를 뽑을 때 2개를 우리가 중복을 허용해서 뽑을 때 이런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경우의 수들은 이러한 일정한 평균값이 확률을 가지면서 x바가 확률을 가지면서 분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나 평균은 확률 변수의 합이나 평균은 모집단이건 표본 집단이건 일정한 확률 그 자체가 합과 평균은 확률 값을 가지는 확률 분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심극한 정리의 마지막 정점이죠. 마지막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에 도달해요.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 샘플링을 해가지고 무한대로 크기 n의 표본 집단을 무한대로 추출하면은 표본 집단의 평균인 표본 평균의 평균, 각각 표본 집단의 평균의 평균이죠.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하게 된다. 근데 어떤 정규 분포냐? 모집단 평균과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진 분산값 을 가진 정규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정규 분포는 자, 평균 뮤를 좌우대칭하는 종 모양의 분포 형태죠. 이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할 수 있죠. 표준 정규 분포를 전환하는 방식은 우리가 표준 편차로 뭘 나눠줘요? x바 마이너스 뮤죠. 각각의 별량 값을 평균으로 나눠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라. 평균을 빼주고 그것을 표준 편차로 빼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겠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죠. 표본 집단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을 뺀 것이죠. 이
이러한 정기분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정기분포의 평균은 0이고 표준편차 1인 표준 정기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통계적 추정과 중심극한 정리의 논리를 쭉 따라가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 중심극한 정리는 대수의 법칙하고 대수의 법칙은 우리가 큰 수의 법칙이죠. 법칙이라는 거예요. 라지 넘버 시어렘이라는 것이고요. 큰 수의 법칙은 확률 변수들이 임의로 표본 추출을 했을 때 일정한 확률값에 수렴해 간다라는 현상이고요.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에서 일정한 샘플링을 무한대로 했을 때 그것의 표집분포의 평균과 분산이 어떻고 그것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정규분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 네 번째 거 정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결국 많이 오해하는 학생들이 뭐냐면은 표본 추출한 값이 정기분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표본 추출한 x1, x2의 값이 그 분포가 정기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추출한 값들의 합이나 그것의 평균, n으로 나눠진 평균이 정기분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것의 분산과 표준편차가 어떻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심분과 정리는 모집단이 어떻다라는 것을 표본 집단의 통계량을 가지고서 추정하는 수학적 논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고 사실 중심분과 정리가 없다면은 통계적 추정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정규분포의 그 연속 확률 분포 그래서 어떤 그 신뢰 구간과 신뢰도를 설정해서 모집단이 어떻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통계적 추정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정규분포의 논리도 사실상 써먹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통계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축인 중심분과 정리와 통계적 추정의 논리를 2회 강의분에 걸쳐서 그 논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